뉴 진수.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경선 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김문수 전 대선 후보와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주진우 의원, 양향자, 장성민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새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는 다음 달 22일 열립니다. 지난주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격적으로 출마 선언을 한 주진우 의원과 얘기 나눠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진우 의원입니다. 네, 많이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자, 당 안팎에서 주진우 의원님 당대표 경선 출마, 깜짝 출마 선언이다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건데 당대표 네. 경선 출마 언제부터 고심하셨습니까? 네, 제가 출마 선언을 하기 한 이틀 전에 마음을 먹었는데요. 네네. 그 이유는 지금 우리 야당으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견제와 대안 제시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번 그 전당대회에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네. 또 찬탄 반탄 이런 논란으로 전당대회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그런 우려가 크죠. 네, 제가 그래서 전당대회 프레임도 좀 전환하고 세대도 좀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네.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지금 프레임도 좀 전환하고 또 여당 정부 여당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나오셨다. 이런 취지로 제가 이제 이해가 되는데 네네. 지금 의원님 국민의힘 어떻게 보면 사상 최악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말씀하신 찬탄 반탄 프레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혁신은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이게 이제 지배적인 평가고요. 네네. 고쳐 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집을 헐고 새로 지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네. 주진우 의원님 보시기에 지금 당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의 가장 큰 걸림돌 뭐라고 보십니까? 네. 저희가 OECD 국가를 전체를 다 보더라도 일당으로 운영되는 국가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어찌됐든 야당은 야당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네. 지금은 당내 계파 갈등이 너무 고조되다 보니까 네. 야당으로서의 견제 기능보다 그 당의 쇄신 방안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것이 일상화가 됐습니다. 예. 물론 당의 쇄신과 개혁도 필요합니다만 쇄신과 개혁이라는 것이 네. 결국 당이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야당으로서 역할을 잘 하도록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지만 가지고도 지금 벌써 대선이 끝나고 몇 개월 동안 그 논란만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당의 시스템을 확실히 개혁하고 빨리 야당으로서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좀 계파 갈등을 확실하게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파 갈등 줄이는 게 첫걸음이다. 네. 이거 계파 갈등 줄이지 않으면 어떤 주제가 나오고 어떤 그 논란이 나오든 간에 공방이 나오든 간에 이게 한 걸음도 못 나간다.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제 요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까 지금도 찬탄 반탄구도 계속되고 그러면 또 똑같은 지난 대선 경선 때하고 똑같은 모습 국민들 입장에서는 되게 피곤해 하실 것이고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건데 우리 주진우 의원님은 윤석열 전 대통령 검찰 후배이자 참모 출신 의원입니다. 네. 자, 국민의힘이 살아나려면 그 첫 단계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더 확실히 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동의하세요? 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네네. 현재 재판 중이고 네. 사실은 당이 통상의 경우에도 전직 대통령은 퇴임을 했을 경우에 정치를 관여하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이슈는 사실은 우리 당의 핵심 어젠다가 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네. 저는 이미 자진 탈당을 통해서 지금 당을 나가신 상황이고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예전에 탄핵이 옳았느냐 아니냐 이런 논란을 계속 할 것이 아니라 네. 이제는 민생과 직결되는 안보 문제나 관세 협상 이런 부분을 저희가 얘기를 해야지. 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계속 화제에 오르면서 당에서 계속 논란이 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현실적으로요, 주진우 의원님. 네. 자, 오늘 전한길 씨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후보 등록 시작되는 이 시점에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할 것인지 등을 묻는 공개 질의서 보내겠다 이랬습니다. 근데 네. 여기에 대해서 당대표 후보들도 그렇고 당 지도부도 그렇고 아니 그 전환기 씨가 어떤 자격으로 지금 이런 질문을 보내며 이게 또 예민한 질문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약간 과거와의 단절과도 관련된 문제인데 근데 이 네네. 부분을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특별하게 좀 제안하거나 어떤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간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하는 거죠? 아니, 저는 왜냐하면 묻고 싶은 것이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네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이 간다는 게 뭐 다시 입당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떤 정당과 관련해서 무슨 정치적인 발언을 하시는 겁니까? 어차피 지금 같이 간다는 말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전환기 씨가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이미 우리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지 않고 네. 더더군다나 전환기 씨 유튜버에 저희 당권 주자들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네.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우리 당 전체 입장인 것처럼 말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당원들이나 의원들의 생각도 네. 이 전환기 유튜브에 나와서 당권 주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 정체 입장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당 전체 입장도 아니고 그거는 이제 뭐 입당을 한 사람 아주 일부분의 얘기일 뿐이지 그걸 뭐 너무 이렇게 침소봉대할 필요는 없다. 그런 아니 그러니까요. 예. 그 김문수 후보나 저는 그 장동희 후보에 대해서는 나가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벌써 그러니까요. 입장도 밝혔거든요. 네네. 네, 그것은 지금 일반 국민들이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은 폭넓은 정치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네. 전환기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본인이 발언을 하면 이제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예. 정치인의 반열에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우리 당론과 일치하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이미 탄핵에 대해서는 승복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반하는 지금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은 우리 당의 기조하고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네. 자, 아까 이제 주진우 의원님 말씀하실 때는 이제 민생이라든지 정책 아젠다나 이런 거 제대로 정부 여당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첫 단계로 계파 갈등을 좀 이렇게 당의 분열적 요소를 많이 이렇게 완화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뭐 혁신을 한다, 개혁을 한다, 당을 좀 다시 좀 멀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다 했을 때 인적 쇄신이 이게 키포인트가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를 하십니까? 네, 저는 동의하고요. 네. 인적 쇄신이라고 제가 얘기했던 것은 네. 주요 당의 얼굴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초선 의원들 위주로 당을 좀 개편해서 네. 새 얼굴들이 새로운 시각에서 어차피 대선에서 패배했다는 것은 지금 우리 당의 기조나 방향이 국민 눈높이에 모자라다는 냉정한 평가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새로운 인물들, 특히 젊은 분들이 많이 나와서 당직을 이끄는 게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백의종군을 중진 의원들조차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조경태 안철수 의원처럼 출당을 얘기하는 것은 제가 정치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출당을 하게 되면 당장 개헌저지선이 무너질 수 있고 개헌저지선이 무너지면 결국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또 개헌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총선은 3년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네네. 저희 우리 당의 총선과 관련된 공천 시스템이나 의원들에 대한 평가 시스템 이런 것들을 정확히 만들어서 당원 단계에 반영하면 네. 어차피 책임 있는 분들은 당원들이 평가해서 다음 총선에 못 나오게 될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바로 출당을 시켜버리면 오히려 출당된 분들이 개헌과 관련된 결정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부당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의석수가 한 130석 정도 되면 저부터 나서서 한 20분 정도 강력하게 책임 있는 분 나가십시오 하면 네. 보다 선명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최소한 국민들이 저희 국민의힘이 잘 못했어도 야당으로서의 역할은 최소한 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의석수는 지금 남겨주신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의석수의 기능을 최대한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걸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지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출당론은 지금 당장 국민의 어떤 눈높이에 조금 모자라는 점이 있더라도 네. 출당이 되는 순간 당의 시스템이 망가지면서 오히려 그 다음부터 일을 못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당내 갈등도 더 격화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사실상 분당이 돼서 당이 쪼개지면 네. 사실은 일당 체제와 똑같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어떤 계획도 지금 개헌을 다음 지방선거에 마무리하겠다라고 공공연히 얘기하는 상황 하에서 네. 개헌 저지선을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은 곤란하다. 대신에 인적 쇄신은 확실하게 새 얼굴로 다 바꾸고 네. 시스템을 완전히 쇄신해서 네. 문제 있는 분들이 더 이상 당을 좌지우지 못하도록 하고 예. 또 그 과정에서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당의 시스템 하에서 다음에 공천을 못 받게 되는 것이 저는 지금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나가라가 아니라 어쨌든 중진들은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백의종군하고 또 3년 남았기 때문에 무슨 불출마 선언이다 이런 거 하기는 너무 빠르니 그분들은 백의종군 지키고 당의 얼굴을 전면 바꾸고 초선 의원 위주로 전면 바꾸고 그리고 당의 체질이나 시스템을 혁신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 이런 말씀 같네요. 네. 네. 그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주진우 의원님은 출마 선언에서도 그러셨어요. 개파 패거리 정치 타파하고 당 분열을 막겠다. 이 당 분열이 당의 가장 큰 암덩어리라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예. 지금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도 지금 이제 당권 경쟁이 있다 보니까 전환기 씨 유튜브에까지도 지금 나가겠다고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이 보통은 선거 전략이기 때문에 후보자 자유죠. 하지만 지금 우리 당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당의 외연을 그렇게 확장하는 것을 막아버리면 결국 쇄신파들이 그분들이 당권을 잡았을 때 쇄신파들도 사실은 이 당에서 계속 남아있을 것인지를 고민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조경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쇄신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저도 대체로 동의합니다. 근데 이것을 인적 쇄신을 너무 강하게 얘기하고 또 거기서도 선명성 경쟁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좀 비현실적으로 개혁을 통해서 일을 잘하는 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을 아예 할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게 저의 우려고 제가 출마한 이유기도 합니다. 네. 당이 뭐 쪼개지거나 막 이래가지고 당이 없어지면 의미가 없다. 그 당은 온전히 유지하면서 완전히 체질을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뭐 좀 약간 세부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이양수 전 사무총장 당원권 정지 문제. 이거는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세요? 저는 이 대선 패배와 관련된 원인 분석은요. 굉장히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 당무감사위원회에서도 선의로 했겠지만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각자 대선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 당원들도 그렇고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도 생각이 엇갈리는 마당에 이것을 먼저 이분들에 대한 판단만 하는 것은 저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요. 사실 저도 윤리위원회나 이런 데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질지 지금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례도 없고 또 전당대회에서의 어떤 대선 패배의 원인을 어떻게 수습하고 어떻게 바꿔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차기 지도부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후보자 등록 시작은 이제 전대일장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자, 조경태 의원이 이른바 혁신 후보간 단일화 제안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뭐 결선 투표도 있고 그러던데 이 단일화 제안 여기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제가 뭐 당대표 출마를 하면서 제가 현실감이 없어서 갑자기 저는 당대표 할래요 이렇게 나온 게 아니거든요. 저는 진짜로 지금 다른 후보들의 안들이 경쟁이 격화되고 개파 갈등이 심화되다 보니까 좀 비현실적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단일화를 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양극단이 아닌 저와 같이 중간 영역에 있는 영역으로는 와야지 어떻게 논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조경태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인터뷰 나가셔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의 수준을 이제 학생 수준이라고 또 비하하시면서 그리고 45명을 갑자기 출당하겠다는 안까지 하시는 것은 저는 좀 아무리 선거지만 좀 과도하지
과도하다는 생각이 좀 그런 들고요. 제안에 동의할 수는 없다. 예. 예. 그렇게 45분을 내보내고 나서 당의 어떤 일방적인 개헌도 맞고 당을 잘 운영할 수 있다는 그 방법론을 잘 모르겠어요. 네. 지금 가뜩이나 숫자가 적어서 어떤 여당이 끌고 가는 이슈에 대해서 어젠다도 선점하지 못하고 네. 그거에 대해서 견제도 제대로 못하고 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국민 평가인데 예. 거기다 숫자를 또 반으로 쪼개서 어떻게 역할을 하겠습니까? 저희는 일은 일대로 하면서 당은 당대로 바꿔 나가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단일화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부정적 입장입니다. 자, 민주당 당대표 경선을 보면 이게 뭐 선명성 경쟁, 강성 경쟁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요즘 강성 발언을 많이 하는데 아까 45명 얘기하셨지만 체포영장 집행 저지 나선 국민의힘 의원 45명 제명돼야 한다. 제명 결의안도 발의했어요. 근데 그 제명돼야 한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뭐 윤리특위도 그 여야가 반반씩 하는 거 이거 뭐 내란 조사 제대로 할 수 없다 뭐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강성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집권 여당 대표 당대표 경선에서 주요 후보들이 내쏟는 약속이 제1야당을 때려잡겠다, 척결하겠다. 사실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지금 평가하십니까? 이래서 더더군다나 우리 국민의힘이 확실하게 기억해서 저희가 지지율도 반등시키고 야당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요. 네. 그 말씀은 뒤집어 보면 야당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필요 없습니다. 여당 혼자서 운영하겠습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사실은 국민 앞에서는 굉장히 오만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국민들도 있고 또 지난 이재명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표를 찍지 않으신 분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듣는 것이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이지 이게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당 전체에 대해서 어떤 프레임을 씌워서 아예 그냥 당을 제명해버리겠다. 가능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저는 엄청난 국민 역풍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극단적인 주장들은 당 선거라서 좀 선거 전략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겠지만 오히려 여야 협치를 막고 국민들에게는 저희 혼자 일당 독재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으로 오만한 모습으로 비춰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연관되는 얘기일 것 같아서요.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방송상법 같은 쟁점 법안들 오늘 8월 4일 날 처리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 조금 더 왜 논의를 더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했더니 아니 저기 야당에서 대안을 안 내놓는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여당에서는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사실 허니문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허니문 기간에는 통상적으로 첫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생각했던 대로 좀 일을 해보라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도 판을 깔아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책에 최소한 일관성은 있어야 됩니다. 지금 관세 협상으로 기업들이 굉장히 힘든데 그 기업들에 대해서 말로는 친기업이라고 하면서 기업들이 우려하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된 지 얼마 만에 다시 또 다른 개정안을 내놓고 추가적인 내용. 또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한민국에 투자한 유럽계 기업이 한 400군데 정도 되고 미국 기업들도 막 나와 있는데 그 기업의 대표 집단들이 전부 다 동시에 성명을 냈습니다. 노란봉투법처럼 이 노사관계에 있어서 하청업체까지 협상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투자를 위축시키고 외국인들이 심지어 철수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상법 때도 저희가 최초에는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저희 대안도 제시해가면서 협상이 됐는데 그 이후에 불과 2주 만에 또다시 상법을 개정한다? 그러면서 또 다른 대안을 내놔야 된다? 그건 좀 너무 무리한 얘기고요. 관세 협상 때문에 국민의 그 기업들이 정말로 더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딱 그 정부의 일성은 기업들이 힘들지 않도록 저희가 잘 보호하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길은 반대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한계선을 넘어서면 우리 주식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기업이 또
투자하거나 하는 것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세 협상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질문 드릴게요. 관세 협상에서 이재명 대통령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물론 최고 네. 결정권자가 뭐 각 장관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관세 협상 자꾸 발언하는 게 협상에 도움이 되냐 이런 신중론도 있는데 과연 협상 결과가 잘못됐을 때 아유 이건 내 책임 아니다. 뭐 그럴 수는 없겠죠. 물론 최종 책임은 대통령이시니까 거리두기 아니냐는 관측도 있고 좀 이상한 게 예를 들어서 회의를 주재하는 거를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주재를 하고 뭐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대미 관세 협상은 지금 뭐 1년, 2년짜리가 아니라 이제 적용되면 계속 이게 기준점이 되는 것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국익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거든요. 근데 네네. 요번에 국무회의를 이제 전체 공개하면서 쭉 그 논의를 했는데 공개된 국무회의에서 네.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된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왔습니다. 음, 그러니까 국정을 이끄는 국무회의와 또 대통령뿐만 아니라 각 부처의 수장들이 다 모였는데 네. 거기에 대한 논의 자체를 공개를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실망하셨을 것 같고요. 네. 지금 그동안 기존의 그 지난 정부에서 이거를 협상을 좀 서두르려고 할 때 네. 마치 보관이 있는 것처럼 협상을 중단하라고 하면서 탄핵 협박까지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상 그게 진행이 되다가 중단이 된 상황인데 지금은 시간에 너무 쫓기다 보니까 과연 이 짧은 시간 내에 좀 제대로 협상할 수 있느냐 하는 우려가 있고요. 네. 또 협상하는 기간 중에 또 어제 보니까 민주당 대표 후보들인 정청래, 박찬대 의원님 같은 분들이 중국 전승절 참석을 또 말씀을 하세요. 네네. 그거는 조금 뭐 아무리 당내 그 대표 후보 두 분 중에 한 분이 대표가 되시는 거잖아요. 집권 네네. 여당에. 근데 그렇게 미국과 협상 중에 굳이 친중 행보를 할 필요가 있느냐. 네. 그리고 그게 또 예민한 시기인데 그런데 문제의식이 있고 이 부분만큼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든 주재하지 않든 책임은 대통령님께 돌아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면에 나서서 국익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자, 우리 검찰 출신이시니까 이것도 여쭤볼게요. 민주당이 검찰개혁 속도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게 문제라고 보세요? 저는 일단 제가 제도 면에서 네. 제도가 너무 복잡해집니다. 네. 검찰에 있던 기존 수사권들은 전부 다 없애버리고 그 기능을 또 중수청이라는 걸 새로 만들어서 새로 건물 사고 새로 간판 달고 새로 사람 뽑고 또 거기다가 여러 기관들끼리 복잡하게 얽히니까 네.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어서 또 그걸 조정하겠다라고 하는데 일반 국민 관점에서 보면 네. 변호사를 아무리 선임해도 자기 사건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굉장히 파악하기 어렵고 비용만 늘어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일단 국민이 불편해지고 네. 예산이 중복적으로 중복적으로 낭비가 되는데 네. 이것도 문제지만 이 의도도 저는 맞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결국 달라지는 것은 중수청이라는 걸 만들어서 검찰이 기존에 하던 수사 기능을 하는 그 중수청 수사관들을 이번 정부가 전원 다 뽑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정권과 상관없이 1년에 조금씩 그 충원이 되면서 정부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실력과 어떤 중립성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이 있는데 네. 중수청은 갑자기 특정 기능을 다 없애버리고 중수청으로 가야 되니까 중수청 수사관들은 전부 다 민주당이 뽑게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공수처에서 우리가 한번 봤지 않습니까? 공수처를 갑자기 만들고 공수처 수사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다 뽑았거든요. 네. 공수처 검사들과. 그런 다음에 5년이 지났어요. 네. 근데 민주당 관련 수사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0건입니다. 아, 네, 그래요? 0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이 정보기관으로서 어떤 정권이 들어오든지 간에 객관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네. 헌법 체계에 맞는 것인데 공수처처럼 또 중수청은 민주당 관련된 수사는 안 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것은 정치적 중립이 떨어지면서 국민에게 결국 손해가 돌아간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문 이제 시간 관계상 2개만 더 드릴게요. 이진숙, 강선우 장관 후보자 2명 낙마했고 민정수석 낙마했습니다. 최근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 초기 인사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저는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권 초에는 원래
인사 검증을 하는 분들보다 인사를 하시는 분들의 권한이 더 커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인사를 담당하는 분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성남시장 시절부터 같이 호흡을 같이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예, 예. 다 아는 분들을 쓰고 싶으시겠죠. 네. 근데 인사검증은 그것과 상관없이 친한 사람을 쓰려고 해도 문제 있으면 문제 있는 걸 딱딱 보고를 해야 되는데 예. 저는 이진석 교육부총리 후보자가 논문이 16건씩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의 표절이 있었는데 그게 걸러지지 않고 버젓이 임명되는 것들이 저는 아예 인사검증 기능이 제대로 대통령한테 모든 게 문제점이 보고되고 있는 거 맞냐. 인사권자는 일단 문제점을 다 보고받은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강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인사검증에서 못 걸러냈다면 문제고 걸러냈는데 그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면 더욱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이건 정권 초에는 지지율이 높을 때는 잘 안 보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인사 전횡이 계속 반복될 수가 있고 최동석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네. 사실 너무나 많은 그 부설에도 올랐지만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네. 공무원의 인사를 총괄하기에는 너무 그 언행이나 이런 것들이 좀 국민 눈높이에 안 맞아요. 예, 예. 그러면 통상 같으면은 이것이 빨리 보고가 돼서 빨리 조치가 이루어질 텐데 네. 더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가부성 발언을 하면서 뭐 좀 낯간지러울 정도로 하늘이 내린 분이다. 네네. 뭐 개헌을 해서라도 15년, 20년 집권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올해 5월까지 하신 분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분을 계속 두는 것은 국정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간은 거의 다 됐지만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국민의힘이 외연 확장하고 국민 지지 회복하기 위해서 주진우 의원님이 당권 주자로서 어떤 비전 가치를 내놓을지 다시 말해서 주진우 의원님이 꼭 당대표가 돼야 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네. 저는 야당이 지금 모든 사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네. 이제 국정의 발목을 잡는 걸로 보여질 수 있고 진짜 반대를 할 때 네. 국민들께서 왜 반대하는지 잘 안 봐주실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국정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확실하게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대신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사실 대안까지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선택권을 드리는 것이 저는 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네네. 부동산 대책 발표됐을 때도 저희가 중국인 역차별 문제를 말씀드려서 네. 여당도 지금 그 이슈를 따라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식으로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107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저는 당이 그 대의를 위해서 단합하고 좀 일부터 먼저 해보자. 일을 네. 하면서 국민의 좀 신뢰를 조금씩 얻어나가서 지지율을 회복해야지 어떤 한 수를 둔다고 갑자기 지지율이 드라마틱하게 반전할 리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대표 출사표 던진 주진우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